이번 시간에 우리 보안 관련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안 관련 용어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용어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로 자주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제 실기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잘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블록체인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요즘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데이터 보안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비트코인이 막 열풍할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가상화폐나 그런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 보안 기술로 우리 금융이다, 정치다, 경제다, 교육이다, 의료다, 환경이다, 과학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보안 기술을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이 뭘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 해서 이렇게 이제 5명이 있다고 가정을 이제 해보자고요.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계좌 정보가 됐든 잔액 정보가 됐든 그런 정보가 적혀 있는 그런 노트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라는 사람은 계좌에 이제 10만 원이 있다. B라는 사람이 이제 20만 원 있고, C라는 사람한테는 이제 30만 원 있고, D라는 사람이 이제 잔액이 0원이고, 그 다음에 E라는 사람이 이제 50만 원이 있다. 이런 계좌 정보들을 싹 다 이제 하나의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서 각각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요 B라는 사람한테 이제 만약에 이제 5만 원, 5만 원을 이제 이체해 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A하고 B 이 둘 간에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5명한테 모두 다 이 5명의 사람들한테 모두 다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한테 5만 원, 5만 원을 이제 이체할 거야.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트 있죠? 이 노트에서 A라는 그 사람이 5만 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전부 다 보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해요. 5만 원 이상이 있어야 5만 원 이제 이체할 수 있으니까 5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검증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이제 노트를 싹 다 이제 확인해서 A라는 사람이 얼마가 있는지 5만 원 이상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더니 A라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이제 10만 원, 10만 원이 있죠.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 이제 5만 원을 이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5명의 이 모든 사람들이 A라는 그 사람의 이제 계좌에서 마이너스 이제 5만 원을 할 거고 B라는 사람한테는 이제 플러스 이제 5만 원을 이제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 노트에 적힌 그 내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합니다. 해서 A라는 사람은 원래 10만 원 있다가 이제 5만 원을 이제 바뀔 거고 B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20만 원 있다가 25만 원 바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계좌 정보는 이제 변동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해서 이런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역들을 각자의 이제 장부에다가 직접 이제 적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거래가 이제 생겼다. 동거래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방법처럼 동일하게 노트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거래 내역을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해서 이런 거래 내역들이 적혀 있는 그런 노트를 우리가 이제 블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A, B, C, D, E에서 이 5명의 사람이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는 그런 블록들을 싹 다 이제 가지고 있고 이런 만약에 블럭이 만약에 꽉 찼다. 하나의 블럭이 꽉 찼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블럭을 이제 새로 만들겠죠. 새로 이제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그 블럭에다가 이제 채우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블럭과 새로 생긴 블럭 그것들을 서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블럭과 블럭을 이제 서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블럭들을 체인 형태로 연결을 시켜서 관리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업무를 볼 때 그런 각각의 이제 사람들의 정보들이 싹 다 이제 중앙 서버에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저장을 해 놓고 그리고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전부 다 이제 은행이 싹 다 이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은행 서버가 만약에 이제 해킹을 당하게 되면 개인 정보가 이제 대량으로 이제 유출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이제 발생하겠죠.
근데 이런 블록체인은 중앙의 서버에다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저장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모든 거래 정보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 그런 제3자 이제 보증 없이 당사자들 간에 거래가 이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중앙 서버에다가 거래 기록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거래할 때마다 그런 거래 참여자들한테 정보를 싹 다 이제 공유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이제 공공거래장부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부인 이런 블록들을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나눠갖고 이 장부들이 일정 시간마다 이제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해요. 새로 고침을 해서 항상 이제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좌가 만약에 지금 5만 원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1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고쳤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데이터, 자기 자신의 장부를 이렇게 수정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좌 정보에는 전부 다 이제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그렇게 이제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돈은 100만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인식을 할 때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블록들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그걸 이제 올바른 정보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서로 이제 포섭을 해요. 포섭을 해서 내 계좌의 돈을 100만 원으로 고쳐달라. 그렇게 이제 포섭을 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의 이 장부도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조작이 될 거고 C라는 사람의 그 장부에도 A라는 사람의 이제 잔액은 이제 100만 원 그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5명이 있을 때 그때 A라는 사람의 이제 잔액은 이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렇게 이제 과반수 이상이 됐으니까 이 100만 원을 이제 올바른 정보로 이제 인식을 해서 A라는 사람의 이제 계좌에 돈이 100만 원, 100만 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위조가 되고 변조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이렇게 이제 5명, 10명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 수만 명, 수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해서 지금처럼 A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해서 A라는 사람의 이렇게 잔액을 이렇게 이제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현존하는 그런 보안 기술 중에서 위조, 변조, 해킹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한 그런 기술이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P2P 네트워크를 이제 이용해서 온라인 금융 거래 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이제 디지털 장비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P2P다 하고 나는데 요 P2P라는 거는 우리 P2P 사이트들도 있죠. 우리 뭐 영화다 노래다 그런 것들을 중앙에 있는 그 서버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거기 서버에 있는 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P2P 네트워크라는 거는 개인 대 개인이 자기의 이제 PC를 이용해서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P2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중앙에 그런 서버가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화를 누군가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그 영화를 이제 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영화를 검색해 봤더니 그 영화가 만약에 C라는 사람한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컴퓨터에서 이제 내가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P2P, 피어 투 피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다 하고 나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약어로 이제 DLT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분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서 거래 정보를 서로 이제 검증을 하고 합의한 그런 원장을 공동으로 이제 분산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분산 원장 기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아까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정보들을 싹 다 이제 블록에다가 저장하고 그걸 이제 분산해서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에요. 해서 얘는 이제 중앙의 관리자나 중앙의 이제 데이터 저장소 그런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더라. 얘는 이제 어딘가에 한 곳에다가 이제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P2P 그 막내에 참여자들한테 모든 거래 목록이 이제 분산돼서
거래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갱신되는 그런 디지털 원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분산 원장 기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사용되는 곳이 어디다? 우리 블록체인이더라. 블록체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암호키 분배요. 얘는 이제 우리가 약어로 QKD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양자 통신할 때 그때 이제 비밀키라는 거를 분배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양자 암호키 분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두 시스템이 암호 알고리즘 동작을 위해서 이제 우리 비밀키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런 이제 비밀키를 안전하게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키 우리 분배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우리 양자 암호키 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자 통신할 때 우리가 이제 비밀키를 분배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요. 얘는 이제 PET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얘는 개인정보 위험 관리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핵심 기술을 보고 얘기하는데 암호화다, 익명하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술부터 시작해서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이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기술까지 그런 다양한 우리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평가 기준이요. 공통평가 기준을 보고 우리가 이제 CC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 이제 정보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정보 보호 제품들이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이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런 평가 기준으로 전부 다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됐든 비용이 됐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이제 나라들이 모여서 정보보호 제품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자. 평가 기준을 전부 다 이제 연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평가 결과를 상호 전부 다 이제 인증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우리의 공통 평가 기준이요. 그때 이제 공통 평가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ISO 15408 요걸 이제 표준으로 해서 채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평가 기준이라는 거는 ISO 15408 요걸 이제 표준으로 채택된 그런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그런 평가 기준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공통평가 기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호 제품의 이제 보증 수준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7개의 등급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구분을 하고 각 등급별로 어떤 것들을 이제 주로 평가를 할 건지 평가 대상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정해 놨습니다. 해서 이 공통평가 기준이라는 거는 시스템 이제 평가 원칙이 됐든 아니면 평가 모델이 됐든 아니면 시스템 보안 기능 요구사항 11개 그리고 시스템 7등급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그런 보증 요구사항 8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게 우리의 공통평가 기준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라는 거요. 얘는 이제 우리가 약자로 이제 PIA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가 이제 뭘 얘기하냐? 개인정보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 시스템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했을 때 그때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이제 발견할 수 있게 그리고 정보 시스템 구축이 됐든 운영해서 시행착오를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전부 다 이제 의무화가 다 돼 있습니다. 해서 개인정보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정보 시스템에 중요한 그런 변경을 이제 했을 때 그때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됐든 운영이 됐든 그런 것들이 기업의 이제 고객은 물론이고 국민의 사생활에 이제 미칠 그런 영향에 대해서 미리 이제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임치요. 자,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우리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저작권을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이제 저작권을 가진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들은 일정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우리 라이센스라는 걸 이제 발급을 받죠. 그랬을 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사용 권한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갖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만약에 이제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소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이제 멸실을 했을 때 그 사용 프로그램을 더 이상 이제 유지 보수가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돈 내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이제 보장을 못 받게 되잖아요. 해서 소프트웨어 이제 저작권자가 있고 사용권자가 있을 때 그 둘 사이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할 때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 됐든 기술 정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보관해 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권자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막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작권자가 이제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이제 했어요. 해서 더 이상 이제 유지 보수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게 되면 제3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우리 소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권자한테 전부 다 이제 공개하고 이제 제공을 해요. 해서 사용자가 이제 안전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자의 지식 재산권을 이제 보호하고 사용자는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유지 보수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소스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의 기술 정보 그런 것들을 제3의 이제 기관에다가 보관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형 블록체인이요. 서비스형 블록체인이 우리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에서 우리가 BAAS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블록체인 그 시스템의 이제 구성 요소가 됐든 아니면 필요한 기능이 됐든 아니면 개발 플랫폼이 됐든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면 초기 비용도 우리가 이제 절감할 수 있고요. 개발 난이도도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개발 기간도 이제 단축이 됩니다. 해서 이 서비스형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의 이제 앱의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보고 얘기하더라.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노드의 이제 추가나 제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용이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마다 다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보다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서비스형 블록체인이요. 그 다음에 이제 OWASP요. 얘는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오픈앱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주로 이제 웹에 대한 그런 정보 노출이 됐든 아니면 악성 코드가 됐든 아니면 스크립트나 이제 보안이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를 보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얘는 보안의 이제 취약점 중에서 빈도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고 보안상 이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10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10대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3, 4년에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영리 단체를 보고 우리가 이제 OWAS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CP 래퍼라는 거요. TCP 래퍼라는 거는 우리 유닉스 서버에 침입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가 이제 TCP 래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유닉스 컴퓨터가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다른 컴퓨터 이제 사용자한테 노출이 됩니다. 해서 서버에 이제 로그인한 그런 사용자의 이제 아이디가 됐든 인터넷 사용 흔적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패킷들을 전부 다 이제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해서 어떤 이제 외부 컴퓨터가 이제 접속이 되면 그 접속 인가 여부를 이제 확인해서 인가된 경우에만 이제 접속을 허용하고 인가되지 않았을 때는 거부하는 그런 방화벽 역할을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TCP 래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외부 컴퓨터의 이제 접속 인가 여부를 이제 점검을 해서 접속을 이제 허용하고 거부하는 그런 보안용 도구를 보고 우리가 이제 TCP 래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한 다른 컴퓨터의 이제 사용자의 아이디가 됐든 로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조회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악용이 가능한데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화벽 역할을 이제 수행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TCP 래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니팟이라는 거요. 허니팟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우리 허니팟이라는 거의 뜻이 해커를 잡는 이제 덫이다. 아니면 해커를 잡는 이제 유혹의 꿀단지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해커의 이제 공격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고 해커의 이제 움직임을 면밀히 이제 파악하면서
사이버 테러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신기술을 보고 우리가 허니팟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보통 이제 해커들이 수많은 컴퓨터들을 막 뒤져서 이제 취약점을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를 이제 해킹을 해서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제 유출한다거나 아니면 변조를 이제 하는데, 허니팟이라는 거는 일부러 이제 취약점을 드러내서 해커를 이제 유인합니다. 유인을 해서 그 해커가 이제 허니팟을 막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게 되면 허니팟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해커들의 이제 해킹 경로나 아니면 해킹 수법 아니면 해킹하고 있는 그 위치, 그런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역추적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허니팟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접근을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둔 그런 시스템을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침입자 해커들을 이제 속여서 실제로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추적이나 이제 공격 기법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허니팟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DPI, 우리 딥 패킷 인스펙션이요. 얘는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심층 패킷 분석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가 이제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하게 되면 그때 그 데이터가 이제 패킷 단위로 이제 전송이 되는데, 그때 그 패킷의 출발지가 어디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런 정보만 보고 이제 우리가 출발지에서 이제 목적지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만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패킷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컨텐츠까지 싹 다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DPI, 우리 심층 패킷 분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부에 들어있는 그런 컨텐츠까지 싹 다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웜인지 해킹인지 그런 공격 여부를 우리가 이제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편물로 이제 비유하자면, 원래 우편물을 이제 배달하시는 그런 배달원들이 우리 편지 봉투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만 이제 확인을 하죠. 근데 심층 패킷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봉투에 적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내용물까지 싹 다 이제 확인하는 걸 보고 우리가 DPI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DPI라는 거는 OSI 측계층 그 전 계층의 프로토콜이나 이제 패킷의 내부 그런 것들의 컨텐츠를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침입 시도를 한다 아니면 해킹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고 트래픽을 이제 조정하기 위한 그런 패킷 분석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DPI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보안과 관련된 이런 신기술을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해서 이런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